네, 상승의 트리거가 될 만한 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어떤 섹터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반도체 총 정리를 좀 네. 해드렸고 일주일 동안 반도체에 많이 집중하는 좋았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먼저 조정을 받은 2차 전지 소재도 같이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양극재 중심으로 많이 봤다고 하면은 오늘 좀 소외되어 있는 전액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전액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지금 배터리의 4대 소재, 핵심 소재라고 하면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중심으로 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 분리막하고 전액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분리막 경우에는 이제 실적 수정체가 상향이 되고 북미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전액은 여전히 좀 소외되어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액도 분리막처럼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북미 투자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서 전액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 턴어라운드, 두 번째는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해외 배터리 고객사 확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ES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액 업체는 그동안 원재료, 핵심 원재료였던 LiPF6라고 하는 후성이 만든 이 원재료 가격이 탄산 리튬 급등에 따라서 같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마진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2021년에 발생이 됐고요. 2022년부터는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전액 가격도 이 마진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엔캠의 경우에는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8% 이상으로 기록을 하다가 올해 1분기에는 10% 이상으로 영업이익률이 나오게 되면서 매출 구조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보면은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한 70% 정도 반등을 하면서 LiPF6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2021년처럼 리튬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LiPF6 가격도 안정돼서 상승을 하고, 여기에 전액 가격도 후행적으로 안정돼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엔캠과 같은 전액 업체들의 마진 한 8에서 10%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앞으로 판가가 올라가면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앞으로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처음에 탈중국 공급망 재편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우선 핵심 4대 소재 중에서 중국 의존도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쪽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66.4% 정도가 됩니다. 이 음극재보다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게 71.1% 전해질, 다른 말로 전해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없이는 중국에서 거의 80%에서 90%가 생산된다고 보면 되는 게 전해액인데요. 중국 없이는 사실 배터리 생산이 쉽지 않은 게 전해액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해액은 IRA 법안에서 핵심 부품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실제로 생산을 해야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2023년부터 이 부품 비중을 50%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지금 생산 시설을 보면은 전액 생산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의 생산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현재 배터리 셀이나 모듈에 대해서는 AMPC라고 해서 생산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 소재 쪽으로는 분리막하고 전액이 해당이 되지만은 여전히 AMPC에 대한 세부 법안은 안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이 AMPC 관련한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분리막과 전액 업체들은 이 부분이 실적으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로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이 전액은 IRA 법안이라든지 북미 상황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 특성상 제품의 변질 우려가 크고요. 재고를 많이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은 셀 공장 인근에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굳이 IRA 법안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국 현지의 전액 공장을 한국 위주로 좀 많이 지어질 것 같다라는 걸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해액의 핵심 원재료인 LiPF6 생산 시설을 보게 되면 중국 이외에 생산 규모가 2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핵심 원재료인데 중국 외에서는 생산이 별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갈수록 이 양극재처럼 전해액에서도 LiPF6와 같은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좀 수혜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비중을 보니까 중국이 한 70여 %, 그리고 일본이 20여 %, 그다음에 한국이 한 자릿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저도 예. 현업에서 이제 들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사실 중국은 전액 업체들 증설을 하긴 하겠지만 제한적인 상황이고 일본 업체들은 여전히 좀 증설에 좀 소극적인 상황이고요. 과거에 일본 업체들은 전액보다는 전해의 질이다, 전해의 질 첨가제 중심으로 기술 개발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캐파 증설보다는 좀 내실 그런 성장을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예를 들어 미국의 일본 업체인 파나소닉 경우에서도 전액은 한국 업체들 통해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좀 준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특정해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한국의 생산에 대한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과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ACC라고 해서 프랑스의 배터리 회사인데요. 뭐 노스볼트도 있고 프랑스의 ACC가 유럽에서는 좀 탑티어의 배터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스텔란티스, 벤츠, 토탈의 합작 회사인데요. 최근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배터리 출하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고 2분기에는 스텔란티스 향으로 공급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노스볼트, ACC 혹은 다른 업체들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지 로컬 업체들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 소재 업체들 어떻게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네. 현재 ACC 경우에는 같이 공급 논의를 한 유일한 업체가 엔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유럽 쪽에 이런 배터리 업체들 생산에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네. ACC가 아니더라도 노르웨이의 모로우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모로우도 꽤 기술력이 되는 괜찮은 회사인데 초기 이 배터리 개발에서 전해액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 작년 5월에는 실제 양산 샘플 평가도 엔캠하고 진행을 했을 정도로 관계가 좋습니다. 이런 전해액의 특성상 해외 고객사 확대에 양극재, 음극재보다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같이 공동 개발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범용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고객사와 공동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엔 테슬라 직납 얘기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객사가 확대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런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를 할 때 2차 전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ESS와 관련해서도 전해액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 수요를 계산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전기차용 네. 배터리에 대한 수요만 계산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ESS 배터리 수요가 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될 건데 지난 제가 태양광 설명하면서도 ESS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ESS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네. LG 엔솔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ESS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에 글로벌 ESS 배터리 수요는 25기가와트 정도밖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2026년이 되면은 제 개인 추정으로는 615기가와트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럼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전기차용보다는 ESS용의 성장률이 더욱 가파라지는 연평균 135%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이 글로벌 ESS용으로 들어가는 전해액 수요는 작년에 2만 5천 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26년에는 73.8만 톤. 그러면 글로벌 전체 전기차용 전해액 수요의 거의 절반에 맞먹는 수준의 수요가 만들어지게 되는 네.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존의 전기차용으로는 하이니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ESS는 현재 LFP의 비중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갈수록 80%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LFP 쪽에는 전해액이 이 3원계보다는 2배 이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양이. 예.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전해액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미국에서도 이 태양광 발전을 건설을 할 때 ESS 연계로 건설을 하게 되면 IRA 법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처음 당기게 되는데요. 네. 그 미국에서 빠른 성장 속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미국 현지의
이런 전액 생산 캐파를 좀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게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좀 재편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함께 네.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전액 업체들 중에서 핵심 기업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네.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미국 생산 캐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업체, 두 번째는 원재료를 수직 계열화할 수 있는 업체, 세 번째는 고객사 확대 측면에서 고려를 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처럼 원재료를 수직 계열화하고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향후에 계속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요. 이게 전액에서는 엔캠이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엔캠은 현재 이전부터 중국의 리튬염이나 용매와 같은 전액의 원재료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라든지 지분 투자를 통해서 공급을 확보를 하는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캐펙스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에 10.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갈수록 이익률이 올라가서 회사 전망은 정상 네. 영업이익 15%까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캐파 측면에서 보면은 22년 말 기준으로 북미 현지의 캐파는 엔캠이 2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가 1만 톤 정도인데 26년 말이 되면은 엔캠이 34만 톤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총 합산 우리나라만 해서 54만 톤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북미 쪽의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ESS까지 고려하게 되면 북미 현재의 26년의 전액 수요는 6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국내의 이런 생산 캐파가 과도한 측면은 아니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북미 시장 성장에 따라서 고객사 확대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 엔캠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엔캠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꽤나 깊게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오버행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자금 조달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해소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컸던 것 예. 같고요. 부진했던 이유 가장 큰 게 결국 신뢰성 측면입니다. 실적도 뭐 작년 3분기부터는 잘 나왔지만 네. 그 전까지는 적자였던 상황이었고요. 특히 자금 조달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분 이석이 있고 대주주에 대한 좀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은 실적이 개선이 되면은 좀 해소될 부분이었는데 그 전에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이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번 정도 자금 조달을 해서 한 1,4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요. 최근 언론에 따르면은 추가 1,000억 정도를 자금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도표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보게 네. 되면은요. 결국은 현금 기업 내부적으로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기업 자체적인 현금을 활용해서 캐펙스를 담당을 하게 되겠지만 2021년과 22년은 합산해서 에비타가 이제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했었던 거고 올해부터는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올해는 에비타가 1,000억 정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캐펙스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해거든. 4,400억 정도를 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부족한 게 3,400억 정도이고요. 현재 지금 자금 조달 확정이 되어 있는 게 대략 2,400억 정도로 가면 1,0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내년, 내후년을 보게 되면 에비타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은 큰 규모로 진행되는 자금 조달은 거의 마지막 단계로 온 것 같고 그러면 지분 희석에 대한 노이즈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결국 실적을 주가가 반영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2026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영업이익 추정치는 5,4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400억 기준으로 주가 희석까지 감안한 시가총액은 1.6조 원 정도 있고요. 이거 대비해서 영업이익 대비 2.9배 정도입니다. 뭐 최근 양극재 업체들이 뭐 12배 이상 가는 상황과 비교하면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지금요? 있는데요. 물론 네. 양극재에 비해서는 고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밸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5배, 6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 기준에서의 업사이드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2차 전진에서 저평가된 전액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표적인 종목으로 엔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은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